이제부터 통계인데 통계는 확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료 분석을 하는 자료, 또 다른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통계예요. 근데 이제 통계에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통계는 두 가지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과 이산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두 가지 배울 거예요. 확률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 중에 이제 용어들을 알아야 되니까 확률 변수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이제 그래서 확률 분포는 뭐냐? 확률 분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대응 관계예요.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전 두 개를 던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이 두 개 나올 수 있고, 앞 뒤가 나올 수 있고, 뒤 앞이 나올 수 있고, 뒤 뒤가 나올 수 있다 합시다. 이것이 어떤 사건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확률 변수를 정해주는 건데, 확률 변수는 내가 앞면의 개수 이렇게 해볼게요. 앞면의 개수.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확률 변수는 결과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면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개 있을 수 있고, 이게 확률 변수예요. 이쪽 Y쪽에 해당하는. 그래서 얘는 앞면이 두 개니까 이렇게 대응되고, 앞면이 하나고, 앞면이 하나고, 앞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대응되죠. 그죠?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 자체를 확률 분포라고 하고, 확률 변수는 이 친구들을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결과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수의 결과값. 그러니까 결과값이니까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이죠. 이게 확률 변수예요. 앞면의 개수. 그러니까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카운팅이 가능한 그런 결과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 대응관계 자체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률 변수를 이렇게 한다는 건 하나의 함수처럼 하는 거예요. 함수. 거기 보면 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다. 그래서 한마디로 확률 분포는 함수예요. 함수. 알겠죠? 함수예요. 그래서 대응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건 뚝뚝 끊어지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자연수 개수라든지 유한계로 아무튼 셀 수 있는 정도로 뚝뚝 끊어진 어떤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의 결과, 이렇게 빵개,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결과를 확률이 얼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 풀 때는 되게 쉬운 건데 이거를 일일이 다 자세히 그 개념을 그냥 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다, 함수의 개념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률 분포를 이제 나타낼 건데, 확률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나타낼 건데,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게 확률 분포 표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확률 분포 표다. 확률 분포 표. 확률이 어떻게 대응되어 있는지를 표로 만드는 거,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요. 얘는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결국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프로 해결하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분포표. 근데 분포표를 돕기 위해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어. 질량 함수라는 게 있어.
이 질량함수를 통해서 분포표를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질량함수를 구하고서 분포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량함수를 생략하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는 데. 그러니까 확률을 구해 나갈 건데 그 확률 구하는 거를 위해서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확률도 여러 가지 확률을 구하는 거. 그것들을 기반으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거예요. 근데 엄청 복잡한 확률은 안 할 거예요. 아마도 거의 안 나오고요. 간단한 확률이에요. 몇 개에서 몇 개를 고르고 이런 거. 분포표를 작성하고 확률 질량함수가 또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확률 질량함수는 어떤 케이스 하나를 넣으면 x1, 뭐 x2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입하면 바로 결과가 출력되는 거야. 결과가 뭐로? 확률로 출력되는 거야. P1, P2 이런 식으로. 결과가 확률로 출력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식이나 식이나 표현인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나온 결과가 확률 질량 함수다. 이건 이제 이항분포처럼 표현되고 이항계수처럼 표현되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은 확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식이 나오는 걸 우리는 확률 질량함수다라고 해요. 이거는 구해볼 때가 있는데 구해볼 때만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질량함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 확률이 probability니까 P라고 나오고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 어떤 확률 변수가xi라는 그 순간 xi가 형성되는 그 순간에 확률이 나오게끔 이때 xi에 i에 들어가려는 1, 2, 3, 4 뭐 이렇게 해서 제한이 두겠죠. i는 뭐 1, 2, 3, 4 몇 가지 있을 수 있고 끝나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거의 끝나게끔 어디까지 뭐 n까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읽을 때 이거가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면 결과로 얘가 나오는구나 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갔을 때 결과가 얘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게 확률 질량 함수다.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명확한 느낌이 아닐 수 있는데 문제 속에서 얘네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해석하는지를 또 같이 캐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와 확률분포의 관계는 읽어보시고요. 이건 중1, 중2 때 도수분포표로 평균 구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건데 도수가 뭔지 알죠? 어떤 상황이 몇 명, 어떤 상황이 몇 명 이거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 인원수로 얘를 도수를 나누면 각각의 확률이 나와요.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n으로만 나오면 우리가 확률분포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확률분포표인지 몰랐던 거지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걸 위주로 보면서 문제를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확률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산확률분포도 근데 이건 잘 안 써요. 막대 그래프처럼 나오는 걸 쓸 수도 있는데 잘 안 쓴다. 확률분포 표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률 질량함수가 갖는 성질은 점들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은 0에서 1까지를 갖는다. 확률 설명할 때도 얘기했죠. 0에서 1까지만 갖고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는 1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기억하도록 한다. 이거는 챙겨야 돼. 꼭 기억하시고 이게 나중에 증명 같은 거 할 때 중간중간에 나오거나 시그마로 된 어떤 식을 풀 때 중간중간에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자, pi는 pn까지 하면 무조건 뭐다? 1이 된다. 이거를 밑에 식으로 풀어 써놨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순간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i일 때부터 뭐 j일 때까지 라고 하면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는 ki에서 j까지 k가 그렇게 됐을 때 p x는 x k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게
다 문자 파티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확률분포표에서 이렇게 된 거야.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의 확률이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확률의 합은 1이 되게끔 주어졌어. 여기는 확률, 여기는 확률 변수. 어떤 애가 1이 나오게 하거나 2가 나오게 하거나 3이 나오게 할 확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x가 1에서 2.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1에서 2, 1에서 2. 그때의 확률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4분의 2,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보자는 뜻인데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거든요. 차차 문제에서 또 이거는 다뤄보게 될 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단지. 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 지금은 간단하게 다 한 번씩 보는 거야. 연속 확률 분포는 뭐냐면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분포가 표현된 거야. 책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좀 프린트한 거 보고 있어요. 자, 밀도 함수라는 어떤 그래프예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그래프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인 게 처음에는 많이 나오고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의 넓이는 이제 나중에 정규분포표 같은 걸 이용해서 확인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그래프로 이용된 어떤 분포를 표현되어 있는 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 4페이지고요. 앞부분은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 그렇게 특별할 건 없고 다시 문제 풀 때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속이라는 거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구간 내 모든 값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간 내 모든 값 A에서 B까지 어떤 구간 내의 모든 값을 취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X축이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지금 이건 정규분포의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확률분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의가 될 거예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정의되면 정의된 부분까지의 면적은 1이고요. 1이고 내가 A에서부터 B까지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면적이 곧 확률이에요. S가 곧 P 이렇게 넓이가 곧 확률이다. 당연히 우리는 이 확률을 확률 분포 그 확률을 나타내는 걸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확률 변수가 이렇게 특정 어떤 확률이 이렇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를 선이 무한히 많이 되어 있는 확률이 그거를 모두 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성질 보면 1번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중에 아주 중요한 건 1번이죠. 뭐냐면 fx는 0 이상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x축 위에만 있다는 거예요. x축 위에만. 그래프가 x축 위에만 존재해요. 무조건 x축 위에만 확인하는 거예요. x축 아래가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보시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했는데 x는 A, x는 B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알파, 베타예요. 지금 오타한 것 같아요. x는 알파, x는 베타까지 정의되어 있다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이 확률은 1로 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정의되어 있는 확률일 때 그때 확률은 1이에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P에서 Q까지면 X는 P, X는 Q까지로 둘러싸인 X축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다. 이게 3번의 내용이 사실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A에서 B까지. 그래서 3번이 저거를 의미하고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도 문제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문제마다 주어지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지 볼 것이다. 통계는 사실 되게 쉽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계산이 복잡한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아. 확률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한번 볼게요. 봐봐. 문제들 풀어볼 거야. 오늘은 이항분포 전까지 하고요. 목요일에는 이항분포부터 정규분포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통계적 추정까지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남은 3번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 전에 계약해요? 아니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오죠. 맞죠? 그래서 추정은 그때 한다. 통계적 추정은. 만약에 못 들으면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항분포 전까지가 우리의 목표다. 5쪽 봐보자. 문제 볼게요. 기본 문제부터 보면 굉장히 쉽다라고 느낄 거예요. 봐봐. 1번. 1번부터 느껴봅시다. 1, 2, 3, 4, 5 5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홀수가 적힌 공인, 자, 홀수 개수가 확률 변수 x예요. 얘가 결과라는 거야. 이거를 분포표 만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 이산확률 분포는 무조건 분포표거든요. xp. 여기 뭐 자세히 안 써도 되고. 자, 봐봐. 홀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1, 4, 뭐 3개가 있잖아. 근데 2개 공을 꺼냈는데 최대 몇 개까지 뽑을 수 있어? 2개까지 뽑을 수 있죠. 재수 없으면 하나도 안 뽑히고 하나 뽑히고 2개 뽑히는 것까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확률분포 표가 그려서 밑에까지 확률을 안 구해도 되는 문제긴 해요. 뭐냐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합은 이라고 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합은 이거 더해서 답은 뭐예요? 2예요. 그냥 3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확률까지도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5개가 들어있는 중에 2개를 뽑을 거잖아. 그죠? 5개가 들어있는 중에 2개를 뽑을 거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홀수의 개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짝수 2개를 뽑는 거죠. 짝수 2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짝수. 나는 여기다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계산을 해놓고 여기다 쓸게. 짝수의 개수가. 그 다음에 홀수가 하나 뽑히고, 그 다음에 뭐가? 짝수가 하나 뽑히면 홀짝으로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홀수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가 3.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건 뭐다? 내가 확률분포표를 잘 작성했는지는 얘네의 합이 1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지금 10분의 1, 6, 3이니까 더하면 10분의 10이잖아요. 그럼 확률분포표를 잘 작성한 거예요. 혹시 확률 구할 때 뭔가 틀렸다면 1이 안 됐을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확률을 잘못 구했는데 합이 1이 되는 애들도 있어.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꼼꼼하게 확률 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확률만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처럼 복잡한 확률을 지금 통계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다뤄요.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항분포로 다루긴 하는데 그것도 좀 쉽게 구하는 걸로 하지 일일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보다 훨씬 통계가 쉬울 수 있어요. 자,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3번 풀어볼게요. 3번. 확률분포표가 있네요. 여기는 x, 0, 1, 2, 3 이렇게 돼
되어 있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x가 1에서부터 2일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야. 1에서부터 2. 이렇게 해석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거든요. 자, 0일 때가 6분의 1 확률이 6분의 1, 얘는 A 10분의 3, 30분의 1이었다. 됐죠? 이거를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것들의 합이. 그러면 A랑 6분의 1이랑 10분의 3이랑 30분의 1을 더해서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는 더하면 되죠. 이게 30분의 1로 통분이 되니까 5, 9, 1 2분의 1이었어. 얘가 2분의 1이면 얘가 얼마다? A가 2분의 1이다. 여기가 2분의 1.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세요가 답이란 말이야.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3. 그러면 10분의 5, 8. 그래서 답은 5분의 4야. 이 정도를 원하는 게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제발 통계 어려워요 막 이러면서 겁먹지 않으면 통계는 쉽거든요. 진짜 쉽거든요. 한번 계속 볼게요. 뒤에 넘겨볼게요. 그리고 확률 구에서 이 확률 분포 작성하는 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분포표를 작성하라 그러면 버벅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것만 진짜 손대서 안 쉬고 10번만 하잖아? 안 쉬고 10번만 하면 진짜 무조건 해요. 무조건 잘합니다. 이 형태만 10번만 연습하고 쉬지 않고 중간에 끊지 않고 그러면 지겨워도 10번을 딱 해내잖아? 그러면 이산화확률 분포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그걸 안 하더라. 애들이 알려줘도 안 해요. 자, 5번 볼게요. 4개의 당첨제비가 있어요. 9개 중 4개가 당첨제비예요. 근데 내가 3개 뽑을 거야. 3개 뽑기. 3개 뽑기를 할 거야. 그러면 당첨제비의 개수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지. 3개 뽑았는데 당첨제비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재수 없으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2개 나올 수 있고요. 3개가 나올 수 있죠. 최대 4개까지 뽑을 수 있는데 3개가 다 당첨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경우를 구하고 그때 확률을 이제 쓸 거야. 그러면 분모에 해당하는 건 9콤비네이션 3이야. 9콤비네이션 3.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가 계산을 해놓자. 9콤비네이션 3은 9, 8, 7 지금 하는 행동을 진짜 잘 해놓으면 편하거든요. 얘가 84야. 84야. 요렇게 해놓고 자, 이제 뽑을 거야. 정말 재수 없으면 비당첨제비 중에 3개를 뽑을 수 있죠. 재수 없으면 그럴 거 아니야. 꽝만 3번 뽑는 거야. 그러면 5콤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이거 10개라는 거야. 내가 작성하는 게 나는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흉내를 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다가 이제 바로 콤비네이션 쓰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이런데 나는 밑에다 콤비네이션 계산을 해놓고 이것만 써요. 그리고 분모를 약분을 하지 않아. 약분을 해버리잖아. 이게 84분의 10이니까 약분해서 42분의 5 이러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 약분은 진짜 필요할 때만 해요. 알았죠? 합이 1이 되는지 확인하기 좋게 그냥 분모 그대로 놔두는 거야. 자, 해볼게요. 다음. 이번엔 당첨제비가 하나래. 당첨제비 하나를 뽑고 이어서 비당첨제비 2개를 뽑으면 합이 3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얘가 40이에요. 40. 4 곱하기 10이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당첨제비를 2개를 뽑고 비당첨제비를 하나를 뽑는 거예요. 합이 3개죠. 역시. 이거 개수가 3개인지 확인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5고 얘는 6이니까 이게 30이죠.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그냥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이렇게 되겠죠. 자, 더해보자. 더하면 이게 얼마예요? 70, 84죠. 분모 84고 분자 84예요. 그러면 1이에요. 내가 제대로 구했을 가능성이 큰 거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문제 읽어봐요. 다시 1에서 2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세요니까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만 작성 끝나면 물어보는 거는 문제가 안 돼. 이거 구하세요. 그러면 뭐 얼마야? 84분의 70이죠. 7로 나눌 수 있죠. 7로 우선 나눠보면 얼마예요? 7일은 7, 7이 14. 아, 6분의 5네. 그렇죠? 6분의 5. 답이 5번. 되겠어요? 이거 작성을 완료하는 거를 10개를 쉬지 않고 하시면 된다고. 집에서 혼자 스스로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건 끝나야 이산화합률 분포 끝난다고. 진짜야. 내 말을 믿어줘. 정말이거든. 잠깐만요. 그 책을 줄게요. 책에다 그래도 필기를 하는 게 낫겠지. 보면 책도 얇은 거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산화합률 분포는 확률 분포표가 다예요. 진짜 단언컨대 그게 다예요. 하나 해볼게요. 작성 6번. 지금 내가 작성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된다. 정육각형이 있어요.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가 된다가 이제 굉장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6개의 점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문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 임의로 2점을 선택해. 2점 골라. 2점을 골라.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를 고르니까 이제 15가지가 있는 거야. 2점을 고르는데 선분의 길이가 확률 변수 x. 자, 뭐라고요? 선분의 길이가 확률 변수 x야. 자, x가 선분 길이였어. 길이. 선분의 길이. 그러면 2점을 이렇게 골랐을 때가 선분의 길이가 1이 될 수 있죠. 이게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선분의 길이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이렇게 골랐을 때 이 길이 얼마예요? 이 길이가 얼마야? 봐봐, 요렇게 내리면 지금 이게 조금 그림이 이상해서 그런데 정삼각형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절반이 2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거의 2배니까 이제 루트 3이 될 수 있어요. 길이가. 그리고 가장 먼 길이는 이거죠. 이 친구. 이게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되는 거거든. 정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2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이제 분모는 모두 뭐라고? 15분의 1가 됐다. 6개의 점 중에 2개를 골랐어. 그럼 15분의 1가 된 상태. 그 상태에서 1이 되는 거는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죠. 그냥 둘레, 변에 있는 거 6개예요. 그 다음에 이거가 쉽거든요. 이거 봐봐. 이게 2가 되는 게 하나, 둘, 3개밖에 없어요. 이게 3개. 그러면 이 친구는 몇 개여야 될까요? 6개여야겠죠. 진짜 6개인가 볼까요? 여기서 2개. 그쵸? 각 꼭지점에서 2개씩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중복이 있죠. 그쵸?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와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경우를 중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개예요. 됐죠? 그래서 합이 1인 거예요.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작성했어요. 2보다 작은, 길이가 2보다 작은이니까 얘네죠. 2보다 작은. 얘네들의 합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15분의 12다. 3으로 나누면 5분의 4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분포표 작성만 잘하면 끝나죠.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는 이제 밀도 함수도 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섞여서 나온 게 나오고 이제 뒤에는 또 분리돼서 또 나와요. 7번 볼게요. 7번.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래프가 주어진다고 했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정의된 구간이 중요하거든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됐어? 0에서 4까지 정의됐어.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이 면적이 1이라는 거야. 확률의 전체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끝난 거 아니니?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했는데 이게 1이래. K가 얼마일 수밖에? 2분의 1일 수밖에. 됐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지수가 포함된 애로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8번도 볼게요. fx가 ax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뭐예요? 원점을 지나가며 기울기가 a인 직선이야. 근데 x축 아래로는 그림이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아까 x축 아래는 안 나오니까 x축 위로만 나오는 y는 ax. 근데 0에서 3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했어. 0에서 3까지. 그러면 3일 때 이 친구는 3,3a 맞죠? 여기 정의된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1, a가 얼마다? 9분의 2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확률을 구하세요예요. 2에서 3. 자, 여기 1 있고 여기 2 있을 텐데 이만큼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인 거야. 사다리꼴의 넓이죠. 근데 요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여기가 2일 때 얼마냐면 2a잖아. 2a를 하면 여기에 2배를 하니까 9분의 4야. 맞죠? 이 사다리꼴이 구하기 쉬우면 이걸 구하고 아니면 이 삼각형이 구하기 쉬우면 이 삼각형을 구해도 돼. 난 삼각형 구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봐봐. 별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높이 9분의 4. 이게 9분의 4야. 그럼 여기 얼마야? 9분의 5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9분의 5. 여기가 9분의 4니까. 이해되나? 별게 없죠. 연속 확률 밀도 함수는 결국 그래프의 면적 따지는 거야. 얘도 이게 다야 거의. 이거를 계속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연습을 할 거라는 거예요. 뒤에 넘겨봅시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해볼게요. 다시 이제 연속은 잠깐 접어두고 이산확률 분포를 다시 보는 거죠.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뭐라 그랬어? x가 어떤 순간이 되면 인풋이 정해지면 무조건 결과로 확률이 나오는 어떤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 확률 질량 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고요. 주어집니다. 10번, 11번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9번은 분포표 그냥 생략할게요. 그거는 말고 10번 볼게요. 10번. P, X가 N일 때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어. 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면 결국 시그마 계산을 잘해야 돼요. 시그마 계산 기억해요? 수학원에서 했던 거? 그것들을 잘하면 얘는 쉬워요. 봐봐. 이거 유리화할 수 있죠. 분모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되고 여기에 루트 n 플러스 1에 이거의 부호가 바뀐 녀석이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런 꼴이거든요. 부모는 1이라서 루트 빼기 루트 꼴. 자, 이런데 얘가 1부터 8까지 정의되어 있어. 1부터 8까지 차례대로 대입할 거야. 봐봐. K 있고요. 묶어낼게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루트 2 빼기 1이에요.
2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예요. 3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3이에요. 이게 시그마 계산할 때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몇을 계산하면 무리식 계산할 때도 했었어. 고1 때. 그때도 했던 거예요. 여기다 8 넣으면 루트 9 빼기 루트 8 이렇게 되는 계산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계산이 이게 얼마여야 된다? 얼마다? 1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정의되어 있는 게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돼.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확률이 이거고 2를 넣었을 때 확률이 이렇게고 3을 넣었을 때 확률이 얘 곱하기 얘고 이렇게거든. 각각의 확률은. 근데 그 확률의 합이 1이다. 자, 어떻게 지워지고 사라지는지 봅시다. 괄호 앞 하나 둘 떼고 지워졌죠. 그죠? 그 다음에 괄호 앞 하나 둘 떼고 지워졌죠. 괄호 앞 하나 둘 떼고 지워지고 나면 끝에서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 살아남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3이고 1이고 앞에 K가 있는데 그것이 1이다. K가 얼마였구나? 2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끝. 진짜 쉽죠? 아니 간단한 거라는 거야. 이게 간단해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분수죠. 부분분수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죠? 어떻게 된 거를 부분분수라고 하냐면 분모가 고배꼴로 되어 있고 분자는 상수꼴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A, B분의 C꼴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부분분수를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B-A분의 C 앞에 나오고 작은 거분의 1, 큰 거분의 1 이게 부분분수였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A, B, C분의 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걸 어떻게 돼?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분의 뭐 D는 상수는 분자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오고요. 작은 거 2개 곱한 거분의 1 빼기 큰 거 2개 곱한 거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크기 순서도 있어요. A보다 B가 크고 A보다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부분분수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걸. 그죠? 기억을 하시고 이 밑에 거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 11번 문제 볼게요. P, X가 K일 확률은 지금 이게 KK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얘네 차이는 1분의잖아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이게 차이분의거든. 이건 이제 가장 큰 차이. 차이분의 상수하고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이거든. 이게 차이가 지금 1이니까 앞에 1을 생략했고요. 작은 거분의 1, 큰 거분의 1 썼어요.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는 K가 1, 2, 3, 4, 5다. 그 다음에 K분의 A가 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K가 6일 때다. 이거의 확률의 합이 1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봐. 1일 때, K가 1일 때 얼마예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2일 때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3일 때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그죠? 다 써볼까요? 이거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 5일 때까지 대입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6일 때는 K분의 A예요. 그냥. 6일 때는 6분의 A죠. K가 6이니까 6분의 A예요. 이게 1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어떻게 지워지나 보면 괄호의 뒤와 앞, 뒤와 앞, 뒤와 앞, 뒤와 앞 이렇게 돼서 맨 앞에 게 살아남으면서 맨 뒤에 게 살아남는 구조. 그러면 여기가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고요. 6분의 A랑 해서 1이에요. A가 몇이다? 1이다. A가 1이다. 간단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이 정도까지란 말이야. 물론 조금 더 복잡한 건 뒤에 나와요. 이 정도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뒤에 테마 2. 이제 분포가 주어진 확률 구하기. 이거 분포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요. 분포표가 작성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가 안 될 거야. 거의 쉽게 다들 잘해요.
분포표 작성하는 연습을 좀 여러분은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제발 그거 연습하세요. 한 10개 연습으로. 자, 12번 봅시다. x가 0일 수 있고 1일 수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 있는 어떤 확률이야. 확률은 8분의 1, 8분의 3, a 그리고 8분의 1이야. 그때 p x가 2a. 이게 확률 분포표가 이미 작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진짜 쉬워요. 왜? 더하면 1이어야 되니까. 요 더하면 얼마예요? 지금 여기 8분의 5죠? 그럼 얘가 얼마다? 8분의 3. 8분의 3. 그래 놓고 2a니까 x가 8분의 3을 넣어보면 x가 이게 8분의 6이라고 할까요? 8분의 3, 6 이렇게? 8분의 6이면 4분의 3이긴 해요. 4분의 3보다 큰 거라 그랬어. 4분의 3보다 큰 거 뭐예요? 이거잖아요. 얘네 다 4분의 3보다 크잖아요. x가 4분의 3보다 큰 거의 확률을 구하세요. 됐어요? 그래서 얘만 빼면 되니까 얼마다? 8분의 7이. 얘만 빼고 다잖아요. 1에서 쟤만 빼고 다. 그래서 5번이에요. 그러니까 분포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어려움이 없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 이런 거 할 때. 되겠어요? 연습 한 번만 해보자. 14번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해봐. 되게 쉽게 될 거예요. 해볼게요. 이게 지금 1부터 10까지 있는데 뒤에 다 잘린 거야. 다 잘린 거야. 근데 4 이상 여기 이제 4, 5, 6, 7, 8 이렇게 있을 건데 4, 5, 6, 7, 8 있을 텐데 4 이상의 확률은 1일 때 확률의 2배. 1일 때 확률의 2배니까 6분의 2죠. 이거의 2배니까. 맞아요? 4 이상은? 그러면 우리는 3만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만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그 뒤로는 다 6분의 2니까 4 뒤로는 다 6분의 2니까 요것이 1이다. 이해돼요? 4, 5, 6, 7, 8, 9, 10 싸잡아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4, 5, 6, 7, 8, 9, 10 싸잡아서 6분의 2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x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2분의 1잖아요. 12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4 해서 12분의 7이니까 x는 12분의 5죠. 3일 때 확률이 1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포표 있으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테마 3. 질량함수가 주어졌을 때 구하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그마 계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왔네요.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 순서상 섞여서 나와 있는데 봐봐. 15번 px가 x일 확률은 xx 플러스 1분의 k야. x는 1, 2, 3, 4야. 이게 보니까 또 k 앞으로 나오고 이게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인 부분분수야. 맞죠? 부분분수인데 여기다가 1, 2, 3, 4 넣을 거야. k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px가 2일 때 확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k 먼저 찾으러 가자. 자, 여기다 1 넣었어요. k 앞으로 묶고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괄호를 꼭 그 순간순간에 괄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빼기 5분의 1까지 하면 된다. 이거의 합이 1이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열하지 말고 꼭 괄호로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앞 사라지고 5분의 4다. 5분의 4K가 1이다. K가 얼마다? K가 4분의 5였다. 됐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다? 이거다. 그러면 K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여기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2인 순간에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다? 4분의 5 곱하기 6분의 3 빼기 2니까 6분의 1이고 24분의 5였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안 그래요? 별거 아니죠? 로그 계산도 한번 해볼까요? 16번 한번 시도해보세요. 로그로 나와도 똑같아요. 하는 과정. 여러분이 로그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소화. 거기 책. 예. 그렇게 멀리 가서 앉지 않아도 되나? 그러니까 아니 거기 앉으면 좋을 것 같으면 아니면 여기 앉아. 그래? 아니 여기서 잘 안 보일까 봐. 확률에 비해 통계는 훨씬 쉬울 거야. 근데 꼭 들어두는 게 좋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뭐라 한 거 꼭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10쪽 하고 있어. 10쪽.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인풋이 무언가 정해지면 여기 인풋이 정해져 있어요. 1부터 9까지 넣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걸 넣으면 그때그때 나오는 결과를 뭐로 인식만 하면 돼? 각각이 확률이다로만 인식하면 돼. 뭔가 넣으면 확률이야. 뭔가 나오면 확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률은 알려준이야. 알려준 거를 우리는 찾아내기만 하시면 돼. 그래서 16번을 풀어볼 건데 여기다가 1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로그 K의 1분의 2. 2 넣으면 로그 K의 2분의 3. 3 넣으면 로그 K의 3분의 4. 이렇게 하면 이게 각각이 확률이고 확률이야. 믿기 힘들겠지만 확률이야. 알았죠? 이 값들은 1보다 작아요. 왜? K가 진수가 큰가 보지. 밑이 큰가 보지. 그리고 1보다 작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9가 들어가면 로그 K에 뭐가 되고 9분의 10이 되고 이 확률의 합이 1이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돼. 모든 케이스를 다 해봤는데 1부터 9까지 모든 케이스를 다 해봤는데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된다.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합은 뭐다? 진수의 곱인 거 알고 있죠?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다. 이걸 싸그리다 곱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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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고 10만 남아요. 자, 로그 K의 10은 1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K 구할 건데 나는 이렇게 로그를 가르쳐 놨었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미세 값제곱은 진수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라고 해요. 미세 값제곱은 진수야. 알았죠? 로그 미세 값제곱은 진수야. 그래서 K가 10이야.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마지막에 뭘 물어봤어? 3 이상의 확률이라고 했어.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가 3 대입한 거거든요. 이만큼의 합을 구하고 싶대. 되겠어요?
이만큼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위아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식을 쓸 때 귀찮으니까 여기 위아래 약분하고 나면 뭐만 남아? 얘랑 얘만 남죠. 약분 안 된 게. 이해돼요? 4, 4, 5, 5 해서 9, 9까지 약분하면 요거 약분될 애가 없었고 요거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남았다? 로그 3분의 10이 남았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 3 이상이 될 확률. 답은 4번이죠. 밑은 10은 생략해도 되니까.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진 경우도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구나.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요? 자, 테마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봐봐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테마 4가. 테마 4가 제일 중요한데 테마 4를 제발 오늘 이 대사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테마 4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 10개만 연속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산 확률 분포는 정복이 될 거예요. 자, 18번 해볼게요. 불량 4개. 전체 7배. 그러면 양품이 불량품이 아니라 양품이 다 여기 3개가 있었던 거야. 뭐 아시죠? 전체 중에 불량이 더 많아. 어떻게?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여기 전체가 7개야. 그 중에 3개 뽑기 할 거야. 3개 뽑기. 3개 뽑기를 할 거니까 이미 뭐다? 7 컴비네이션 3인 건 알겠고 우리가 이게 35라는 것도 계산을 해놓읍시다. 35예요. 이거 작성을 할 거야 이제. 확률 분포표 작성을 할 거야. 확률 분포표 작성을 할 건데 그 중에 확률 변수가 뭐라고요? x가 불량품 개수. 여기다 써놔. 불량 개수. 불량 개수. 자, 3개 뽑는데 불량품이 4개까지 있기 때문에 최대 제소수는 3개까지 불량품을 뽑을 수 있어요. 그쵸? 불량품이 운 좋으면 양품만 3개 뽑으면 불량품이 하나도 안 뽑힐 수 있죠. 그래서 불량품은 하나도 안 뽑힐 수 있고 하나 뽑힐 수 있고 2개 뽑힐 수 있고 3개 뽑힐 수 있어. 최대. 이거 작성하는 거를 잘 하시면 끝이다라는 거지. 제발 이거 작성을 진짜 신중히 하세요. 자, 그럼 분모는 모두 뭐다? 아까 구해놨죠. 7개 중에 3개를 뽑는 거. 3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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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써요. 어차피 우리 약분 안 할 거니까 그냥 35분의로 써요. 그래서 분자의 합이 35 되는 걸 확인할 거야. 알겠죠? 자, 봅니다. 분량 하나도 안 뽑아야 돼. 양품 3개 뽑았죠. 여러분 생각해봐. 양품 3개를 뽑았어. 3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돼. 양품 3개밖에 없는데 3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돼. 이거 유일하죠. 됐죠? 자, 이제 분량 하나를 뽑아요. 분량이 모두 몇 개였는데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양품 중에 2개를 뽑아요. 합쳐서 3개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합쳐서 3개인지 확인하라고. 어려운 행동 아니거든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자, 4개 중에 양품 4개 아니 분량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분량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양품은 3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그럼 이게 얼마야? 4, 3, 12죠. 자, 요거는 분량을 2개 뽑고요. 이어서 양품 중에 하나를 뽑아요. 합쳐서 3개 뽑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고? 6, 3, 18. 정말 재수 없으면 분량 중에 모두 분량을 뽑는 거죠. 3개 중에 3개가 모두 다 분량 중에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이게 4예요. 자, 이제 확인합니다. 얘네들 하면 얼마고? 30. 더하면 5. 30. 이러면 확률 분포표를 잘 작성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연습하는 거예요. 이산 확률 분포는 이게 다예요. 정말이에요. 이걸 완성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1에서 3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이거 해석은 어렵잖아. 봐봐. x가 1에서 3까지 얘네 셋의 확률을 구하세요니까 확률의 합은 이거를 더하세요야. 어때? 안 어렵잖아요? 35분의 34.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더 해보고
할게요. 봐봐요. 22번 해볼게. 22번. 봐봐. 이거 진짜 스스로 해내시기만 하면 끝난다. 자, 22번. 사과가 6개, 귤은 4개, 그 중에 3개 꺼낼 거야. 3개 고르기.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를 고르니까 이거는 써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3, 2 약분하고 얘가 이제 120이라는 거 알았어. 해놓고 3개 골랐는데 내가 확률 변수 x가 뭐냐면 여기다 써놔. 또 이거 귤 개수야. 귤. 확률 변수가 귤 개수야. 근데 정말 재수 없으면 사과만 3개 고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과 귤 하나, 둘, 정말 운 좋으면 3개까지 고를 수가 있죠. 최대 4개까지 있으니까 운 좋으면 3개까지 고를 수 있어. 3개 고르기니까. 됐어요? 아까랑 똑같은 구조인 거 보이죠? 그러면 분모는 120분의 1을 다 써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안 어렵죠? 안 어렵잖아, 솔직히.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이제 실제로 빵개 고르는 건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사과 3개를 고르는 거야. 사과 3개를 고르면 20까지죠, 이게. 여러분 많이 해봐서 이제 알 것 같기도 한데 3, 2, 6 이렇게 하면 20까지. 자, 그 다음 이거 귤 1개. 귤을 먼저 고르는 거야. 귤 하나 고르고 사과 중에 2개를 고른다. 우린 합쳐서 3개 고를 거니까 돼요? 귤 하나 골랐죠? 4개 중에 하나 골랐죠? 남은 사과 6개 중에 2개를 고르면 귤 하나 골라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건 4 곱하기 얼마고? 15. 이 콤비네이션 2가 3 곱하기 5니까 15. 계산 좀 너무 빨라요? 아니죠? 할 수 있죠? 4 곱하기 15니까 얘가 60. 좋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건데 귤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이제 사과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합쳐서 3개 고르는 거다. 이거 기억하란 말이야. 3개 고르는 거. 이거 얼마야? 6. 이것도 6. 그래서 얘가 36. 자, 그 다음에 귤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게 4가지. 자, 이제 확인하자. 확인. 얘네들도 하면 40, 100, 120. 내가 맞게 작성한 거예요. 이걸 꼭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시면 됩니다. 진짜야. 이산화황률 분포를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잘하면 되거든요. 자, 문제 보자 이제. 확률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만족하게끔 하는 K 이하를 구해보자. 봐봐. K가 될 수 있는 게 PX는 K 이하잖아요. 지금 K 이하. K가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근데 걔의 확률이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여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0 이하는 6분의 1이죠. 아직 3분의 1보다 커지지 못했다. 그럼 1 이하는요? 이걸 더하니까 얼마예요? 120분의 80이야. 그러면 얼마예요? 4로 나누면 3분의 2야. 이 범위 안에 들어왔죠.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에 들어왔죠. 3분의 2에 걸쳤으니까. 그래서 답은 K가 1인 거예요. 1 이하의 확률이면 답이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작성만 끝내. 해석은 어렵지 않다. 작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작성하는 연습은 우리가 필히 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이걸 해내면 얘가 쉽다. 조금 쉬었다가 밀도함수 해볼게요. 문제 더 풀어볼게요.